안녕하세요. 종목 골라주는 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또 새로운 국면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기업 리포트를 읽어보고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물론 이걸 끝없이 할 수는 없고 몇 종목만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리포트 리스트 중에 차트가 좀 괜찮고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인터로조라는 회사고요. 인터로조는 렌즈 만드는 회사예요. 렌즈. 쭉 읽어보겠습니다. 2021년 부진딛고 제도약 보면은 2021년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액 1185억, 34% 증가할 전망이라고 나오죠. 2020년에 882억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1185억이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매년 한두 가지 신제품 출시하며 지속적인 제품 라인업 확대 중에 있다. 2020년 12월 기준 기존 제품과 다른 소재인 실리콘 하이드로겔 먼슬리 컬러 렌즈를 국내 최초로 출시하였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2021년에 글로벌 컨택트 렌즈 업체인 A사와 국내 및 중국, 아시아 7개국 뷰티 렌즈 ODM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에 ODM 공급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러면 매출이 올라가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일본 메이저 유통업체와 공급 계약 체결, 마켓노비 실리콘 렌즈 공급 계약 및 프랑스 1위 컨택트 렌즈 유통업체인 옵탈믹 하이드로겔 실리콘 전체 라인업 공급 계약을 체결했대요. 뭐 실적이 당연히 좋아지겠네요. 보면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여파를 받아서 882억 매출액이었는데 2021년도에 1185억 보면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던 기업이에요. 근데 2021년에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 같다라는 기업 리포트입니다. 그럼 주가 위치를 한번 볼까요? 인트로저를 보면 주가가 쭉 흘렀네요. 이렇게 성장을 반영을 했어요. 이렇게 성장을 반영을 했고 급락을 했네요. 급락을 하고 코로나가 이때니까 올라갔다가 주가가 누워 있습니다. 2021년에 회복이 될 거니까 주가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반영하는 거죠. 회복이 될 거니까 코로나 이전은 회복해 줄 것 같다. 한 3만 원대까지는 들고 가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어제 사실 영상을 하나 찍었었는데 이게 모니터가 제가 메인으로 쓰는 모니터가 엄청 큰 모니터인데 이게 그 녹화 프로그램에 안 잡혔더라고요. 이게 메모를 하는 게. 그래서 다른 기업을 보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요즘에 금리 뭐 FOMC 뭐 연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 채권 금리는 또 뭐 1.69%가 됐다 그러고 뭐 제로 금리를 유지할 거라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도 다 단기적인 이슈인 거고 좀 길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는 사람도 가까이에서 보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단점도 있고 뭐 결혼해 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고 차라리 그냥 너무 친해지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좀 큰 이슈를 보고 그게 향후 몇 년 동안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를 그냥 큰 그림을 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운전하듯이. 그 엄청 큰 경제 대공황이 오더라도 뭐 그 단기적으로 끝나지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돈이 몇 천조가 풀렸고 그 여파로 인해서 산업 성장, 경제 성장을 멱살 잡고 하드 캐리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정도는 꾸준하게 시장에 돈이
많이 돌 거고 성장할 것이다. 물론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겠지만 그것 또한 지금 돈이 풀린 효과가 다 끝나는 시점부터 천천히 또 몇 년간 지속이 되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올해 내년에는 당연히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올해 주식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뭐 분명히 자기 본인이 공부를 해야겠지만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인터로저라는 회사가 주가의 위치도 괜찮고 올해 뭐 공급 계약 체결, 유통사 체결을 한 내용으로 봐서는 당연히 주가가 실적이 좋아지겠죠.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리포트고 그 다음 기업이 SL입니다. SL. SL은 제가 한번 보유했다가 매매를 한 적이 있던 기업인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1분기 영업이익을 372억으로 전망. 현대 기아차 신차 신사이클로 인한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생산 중단. 이거는 그 자동차 반도체 부족이어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때 코로나 때문에 그랬었구나.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었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인한 북미 공장 중단. 그래서 생산이 차질이 생기면서 부품 기업이니까 그래서 매출액이 좀 줄었었다. 뭐 이런 얘기네요. 4분기 영업이익은 325억 원으로 당사 추정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일회성 경력금 지급으로 이런 건 좋죠. 직원을 잘 대하는 기업들은 잘 됩니다. 1분기 실적 반도체 부족 영향으로 발생 전망.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 하반기 이후에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거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를 한번 볼게요. 이 전기차 이슈로 인해서 선반영이 된 주가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저는 차트쟁이니까 추세를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급등이 나온 다음에 이제 급락이 나왔죠. 이 구간에서 1분기 때도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하니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뭐 이런 추세를 그려놓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진입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SL이란 기업도 제가 유심히 좀 보고 있긴 해요. 여기도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자동차 헤드램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거든요. 보면 고부가 LED 램프 공급 확대 및 고객사 글로벌 판매 호조세는 올해에도 지속된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이 안정화되는 하반기 이후 실적 개선세는 두드러질 것이며 뭐 쭉쭉쭉쭉 하고 전차종 LED 램프 기본 사양 탑재 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이오닉 5, EV6 등 EGMP 전기차량 공급 확대가 전망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목표 주가를 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금 24,000원이니까 3만 원을 찍고 내려왔었네요. 요런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요런 추세선을 하나 그리거나 요런 추세선을 그려서 여기에 이제 닿는 부분 접근을 했을 때 진입 시점으로 잡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풍이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제가 굉장히 저평가인 회사라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거래가 너무 없어서 저 같은 트레이더 관점에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종목인데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뭐 제가 봤을 때는 큰 자본이 들어가도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 코로나 하락 이후에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다가 지금 박스권을 뚫어줬어요. 그쵸?
박스권을 뚫어주고 난 다음에 눌림봉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눌림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레벨업을 하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견디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하락 추세도 끝났죠. 이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 박스권을 뚫었습니다. 그쵸? 누가 봐도 뚫었어요. 여기 이렇게 다음 저항선을 잡아놓고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해가면 반드시 수익이 날 수밖에 없겠죠. 영풍 같은 경우에는 뭐 코리아 서킷이라는 회사도 갖고 있고 고려 아연이라는 회사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 회사 굉장히 좋아요. 일단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매출액이 3조 정도 나오는 회사고 영업이익은 뭐 2천억, 400억, 2천억, 800억 퐁당 하네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전년 동기 대비 50%가 줄었네요. 유통 주식 수가 27만 주밖에 안 되고 여기 이제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보면 재무제표 여기 보면 자산이 5조예요. 자산이 5조고 부채가 1조 2천억이니까 청산 가치가 3조 7천억이라고 그냥 쉽게 보면 됩니다. 지금 회사 시가총액이 1조 1천억이니까 굉장히 많이 할인되어 있죠. 뭐 지주사 개념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할인을 받긴 하지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리포트를 좀 더 볼게요. 2020년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액 3.2조 원, 영업이익 467억, 지배주주 순이익이 1326억. 키움증권 추정치 부합했지만 영업이익과 지배주주 순이익은 예상보다 부진했다. 보면 석포재련소 관련해서 608억 원 일회성 토지정화 복구 충당 부채를 설정을 했고 인터플렉스 코리아 서킷 등 자회사들 실적이 부진했다. 인터플렉스 시그네틱스 지분을 매각하면서 316억 원의 일회성 처분 손실이 발생했다. 처분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보면 영풍은 4분기 별도 기준 3,462억 원의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고려 아연의 시가총액이 7.8조 원으로 영풍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2.1조 원 수준입니다. 뭐 보통 이런 지분 가치는 할인율을 적용을 받죠. 뭐 보통 3, 40% 정도 할인율을 적용을 받아서 아까 60% 정도의 할인율을 보통 받더라고요. 지분 가치가 1340억 수준이다. 현재 영풍 시가총 1.1조 원은 보유한 상장사의 지분 가치 대비 50% 수준에 불과하다. 말이 안 되죠. 그쵸? 석포재련소가 2분기에도 조업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목표 주가는 80만 원을 제시했네요. 근데 일단은 이 영풍이라는 종목은 주가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기업인 것 같아요. 일단은 차트만 봐서는 저점을 확인을 했고 한 번 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고점이 되겠네요. 지금은 단기 저항선을 뚫어줬고 여기서 주가가 언제까지 흐를지 모르지만 한두 달 더 흐르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레벨업을 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좀 좋으신 분, 좀 더 안전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해볼만 하다. 그 다음에 코엘 패션은 제가 얼마 전에도 리뷰를 했었는데 실적이 계속 매년 좋아지고 있고 뭐 크게 볼 것도 없어요. 보면 2020년 연결 잠정 실적은 매출액 4,664억 8.1% 성장했고 영업이익이 801억 원 5.2% 성장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사상 최대 실적이고 2021년도에 4,797억 약 4,8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926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코엘 패션은 리복이라는 브랜드, 그 다음에 카파, 푸마, 그 다음에 케빈 클라인, 여기는 완사입이네. 케빈 클라인 완사입이고요.
콜롬비아는 언더웨어 제조를 하고 있고, 뭐 라이선스 이런 건 이제 가끔씩 홈쇼핑에서 보는 그런 옷들 있잖아요. 그거 이제 라이선스 얻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인 겁니다. 여기 또 몇 개 회사들이 있네요. 그럼 JDX, 푸마, 푸마는 모자네요. 그다음에 아디다스 언더웨어 골프,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의류 회사들이 지금 판매 채널을 다양화하면서 영업 이익률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코엘 패션도 지금 저평가 국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박스권을 뚫어주려고 하네요. 그쵸? 이렇게 추세를 그려놓다가 이탈한 다음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뭐 8,600원까지는 가야겠죠. 8,600원까지는 가져도 될 것 같다. 이게 5,400억인데 영업이익이 801억이니까 당기순이익이 한 600억 정도 나왔겠네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니 주가도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관점입니다. 코엘 패션이었고요. 그 다음에 휴캠스는 최근에 TDI, MDI 가격 급등세 기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 텍사스 한파로 인해서 미국 플랜트들의 셧다운에 기인한다. 재가동 후 가격의 변동성이 있겠으나 향후 3년 이상 증설 제한으로 수급은 견고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여기 지금 올해 예상되는 탄소 배출권 톤당 가격이 3만 원이니까 한 2, 30%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거래되는 금액보다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이 실적보다는 탄소 배출권 이슈로 해서 한 번 더 이슈를 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급락 후에 코로나 이전 가격을 회복을 했고, 뭐 이런 추세를 또 그릴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급등락을 보이고 있어요. 그 조정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저점을 확인한 모습이죠. 저점을 요렇게 확인을 한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당장 뭐 들어가도 되겠지만 여기까지 한 번 더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추세를 그린 다음에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이런 추세를 한번 그려본 다음에 지수 움직임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여기까지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갭상승 후에 가격을 잘 지켜주고 있어서 여기서 얼마나 잘 지켜주냐를 본 후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휴캠스도 좋아 보이고요. 근데 이제 실적으로 보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다음에 인탑세는 너무 많이 올라서 제외를 하고, LS전선 아시아는 제가 이제 매력적으로 보는 거는 뭐냐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풍력 발전과 연계한 광케이블 수요 증가, 뭐 이 풍력 발전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늘어나면 배전 사업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광케이블, 이 전선 수요는 늘어날 거고, 그렇다면 실적은 좋아질 거다. 뭐 이런 관점인 거죠. 2021년도에 예상치가 6,400억입니다. 2020년도에 5,700억 나왔고 약 10%의 매출 성장을 보네요. 지금도 적자긴 하지만 흑자 전환할 것 같다라는 리포트입니다. LS전선을 한번 볼까요? LS전선 아시아. 제가 추세를 그려놨었네요. 그러면 이건 이제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닿을 때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적당한 위치는 아래쪽 추세선을 그린 다음에 박스권은 여기인 것 같고요.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TCK도 너무 많이 올랐고요. CJ 프레시웨이는 코로나 수혜주라고 이제 피해주여서 주에서 이제 회복을 한다. 여기 급식이라고 보면 돼요. 아주 쉽게 급식, 단체 급식, 회사 급식을 하는 회사인데 지금 이제 고점을 뚫어줬죠. 고점을 뚫어줬습니다. 여기도 꾸준히 매년
150억, 뭐 100억 이렇게 남기던 회사예요. 167억, 96억 이렇게 남기던 회사인데 이제 실외 활동이 늘어나면 회복구로 돌아가겠죠. 같은 종목이 현대그린푸드. 현대그린푸드도 차트가 거의 똑같잖아요. CJ 프레시웨이랑 뭐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하다는 거죠. 여기도 고점을 이제 막 뚫었습니다. 그러면 눌림목이 한번 나오겠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뭐 급등할 이유가 전혀 없는 종목이어서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 그리다가 뭐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한 종목이 더 코롱인더. 여기 이 보고서에서 되게 매력적인 부분은 뭐냐면 기 100억 수준의 수소 소재 매출액이 이제 1000억 원대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10배 이상 증가할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코롱인더는 실적 부진으로 내재 가치 대비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 못 받고 있었다. 다만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는 아라미드 사업. 아라미드가 그 내부 장력이 좋은 그 천 소재더라고요. 15년이 넘는 수소 관련 연구개발 등 올해 기점으로 펀더멘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58,000원까지도 갔던 종목인데 지금 얼마인가 한번 볼게요. 57,300원. 여기도 코로나 이전 가격을 회복을 했네요. 그리고 나서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업앤다운. 이거는 뭐 이제 조정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게 이제 어느 마무리가 되면 이렇게 레벨업을 하겠죠. 이것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면 되는데 뭐 주가가 워낙 많이 내렸던 종목이라 사업 보고서를 좀 더 읽어볼게요. 코롱인도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6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전방 타이어 자동차 업황 개선으로 타이어 코드, 에어백, POM 등 자동차 부품 소재 플랜트들의 가동률이 개선되었고 뭐 이랬고 5G 전기차 시장 확대 등으로 마진율이 견고한 아라미드 사업이 실적을 지속하였고 뭐 이렇습니다. 일단 매출 성장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올해 근 2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이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은 조정장이고 조정장이 끝나면 이제 상승장이 올 건데 이때는 어떤 종목 위주로 올라갈 거냐. 제 생각에는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온 종목, 잘 나올 종목들을 좀 알아두는 게 좋다고 봅니다. 코롱인더도 실적이 굉장히 좋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움 쓰시는 분들은 0919가 아니구나. 여기 리포트.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아서 0913이네요. 0913을 누르면 이렇게 기업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키움증권 연구원들이 쓰는 건데 보면 좀 충격적인 거는 조회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리포트를 읽는 투자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되게 충격적이죠. 900, 1000, 1800. 카카오가 1800이네요. 이 0913입니다. 0913. 리포트 읽는 거를 좀 생활화하면 그냥 주식 투자 실력이 자연적으로 좀 증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